강원도 원주의 한 마을. 이게 너무 많이 보면 이 흐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적당량에 이제 이 손실이 없죠. 모두들 벽돌을 쌓느라 여념이 없네요.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사람들은 지금 흙집 짓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이 남자. 그는 말쑥한 정장 대신 이제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책을 들던 손으로는 흙선을 잡고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저기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100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진정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는 흙집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것일까요? 고재순 씨 가족이 이 마을 사람이 된 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는 도시가 아닌 이곳에서 실현한 거죠. 늦은 오후, 조용하던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루 이틀 묵을 짐이 아니죠. 이 사람들 일주일이나 이곳에 머물 계획이랍니다. 지금 제가 기농 준비하려고 벌써 1년 전서부터 기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손수 한번 지어보려고요, 지금. 내 가족이 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짓는다는 꿈. 여기 그런 꿈을 꾸는 20명의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먼 곳 선천까지 이렇게 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신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고재순 씨는 7년 전부터 흙집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1000여 명이나 된답니다. 왜 흙집을 짓기 위해서 이 먼 곳 산촌까지 오셨어요? 더 오래 살아요. 예, 건강하게 살려고. 그는 원래 흙보다는 책과 더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장학금을 받아가며 어렵게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그는 2년 만에 모든 것을 접고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작은 집을 짓는 것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제도권 속에서 수십 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주에 대한 자립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이렇게 깨닫고 굉장히 참담했죠. 그야말로 헛공부를 했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 공부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손에 쥔 것이 박사 학위증인데, 그 학위증이라는 게 결국은 종이 한 장인데, 그 종이 한 장이 입증하는 그런 박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박사가 아니구나. 부록의 나이에 박사라는 직함을 버린 그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찌개장 같은 거 골고루 하나 제 손으로 한번.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흙집 짓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구들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원형이든 사각이든 팔각이든. 비록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흙집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박사 학위증 한 장보다 10년 넘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훨씬 낫죠. 그리고 이거 조작할 땐 이렇게 부고 이렇게 떴을 때 굉장히 안정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폼도 나고. 대부분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일 텐데요. 흙을 만지고 몸을 움직이는 작업이 생소하기도 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랄까 각박함이라 그럴까요? 아주 드라이한 그런 세계에서 탈출해서 그러니까 몸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머리로만 살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이라 할까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지만 지금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는 것이죠. 아, 그래도 새롭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네, 옛날 생각나고 새롭습니다. 옛날에 섭 좀 잡으셨어요? 아, 옛날 군대에서 섭 잡고 그랬죠. 한 30년, 40년 전에. 일단 몸이 움직이니까 좋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니야. 자 보세요, 얼른. 고재순 씨가 흙집 학교를 시작한 건 2004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곳에 흙집을 짓고 나서 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4년 동안 모두 4채의 흙집을 지어보고 또 그 집에서 살면서 느낀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흙집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통나무집부터 한옥까지 여러 집들을 공부하고 몸소 체험해보며 마침내 가장 자연과 가까운 한국의 전통집, 바로 흙집을 택하게 된 거죠. 집 하나 자기 집 갖는 게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참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또 모자르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을 장만하게 되는데 그 장만하는 집이 대부분 소위 말해서 아파트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야말로 참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은 병명이 뭐였냐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손수 짓겠다는 결심으로 대학 강단을 떠난 그는 가족들과 집터를 찾아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농업생활학교에 입소해 농사와 집짓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비로소 이곳에 자신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육체노동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집을 손수 짓는데 너무 힘들었죠. 저는 그렇게 힘은 들었지만은 정말 그 손수 내 가족이 살 보금자리를 짓는다는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용기를 갖게 하고 참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은 이제 대학에 진학해 모두 이곳을 떠났습니다. 애들은 지금 대학 생활 잘하나 모르겠다. 잘하겠죠 뭐. 꼬박 1년이 걸려 완성한 집. 이 집은 고재순 씨 가족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도 안겨주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둥과 석가래에 필요한 목재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말은 나가요. 이게 쓰시다가 다른 분한테 달라 그랬을 때 줬을 때 여기에서 항상 손잡이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건네주셔야지 여기 손 닦고서 일하다 보면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발사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 대부분 정신노동에 치우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작업 공구들은 참 낯설 겁니다. 20년 가까이 책만 끼고 살아온 고재순 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오래가는 법이죠.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야 할 때는 이 안에 톱밥이 끼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때는 다시 풀어서 흙집 학교 참가자들과 지난 7년 동안 지은 집이 모두 20여 채. 이쯤 되면 도사가 따로 없겠죠? 아직 몸이 익숙해지기 전에 마음부터 급한 참가자가 꼭 있습니다. 결국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는데요. 전기톱 만지다가요. 원형톱. 네, 원형톱. 뭐 이렇게 티내는 거죠, 뭐. 큰일 날 뻔했어요. 손도 두드려 맞고 지금 몇 대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몸은 안 들었어요? 네, 몸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참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내 손으로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작업 도구가 손에 익숙해지면서 손과 발이 바빠졌습니다. 몸이 바빠지면 머리는 저절로 몸을 따라가게 마련이죠. 참가자들 모두 도시에서 느끼던 걱정과 스트레스는 어느새 다 잊은 표정들입니다. 이 흙집 짓기 현장은 머리와 손발이 같이 합일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이론과 실천, 그 지행 합일의 어떤 그 합일이 안 되는 그 자기 분열의 체험이 여기는 없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한 장 쌓으면은 그 쌓는 그 순간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는 건 작업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의 새끼 식사 준비에 바쁜 아내 혜진 씨. 처음 할 때는 뭐 진짜 정신없었어요. 이제는 뭐 다들 해나갖고 괜찮아요. 미지미지는 재료 같은 거 다 다듬어 놓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책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안정적인 생활을 접고 귀농을 제안했을 때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애들 때문에 처음엔 걱정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런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갖고. 남편이 귀농 준비를 하는 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도 아내였습니다. 한때는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던 아내는 이제 인심 넉넉한 시골집 안주인이 다 됐습니다. 신박이 입맛으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입맛 없을 때는 맛이 지방을 분위기도 좋대요.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고재순 씨가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들도 부모 형제도 모두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항상 고재순 씨의 편이 되어주었죠. 빈털터리 가난한 그 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참 뒷바라지를 이렇게 쭉 해왔다는 그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고 그렇죠. 만약 가족이 없었다면 고재순 씨는 스스로 흙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안방 한번 보세요. 끝내준다. 고재순 씨가 이곳에 황토 찜질방을 만든 이유는 아내 혜진 씨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유학 시절에도 귀농 준비를 할 때도 흙집 학교를 운영하는 지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 아내. 이재미에 사는 거지. 흙집 짓고 찜질하고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집 지을 때 지붕 꼭대기에 그 뻐꾸기 창을 3개 냈거든요. 제가 집사람을 그 지붕 꼭대기로 불러 올렸어요.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 잡아줘요. 그래서 허리에 밧줄 메고 이제 그 꼭대기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그 둘이 이제 그 지붕 작업을 했죠. 근데 재밌잖아요. 하면은 왜냐면 하고 나면은 늘 어떤 그 기쁨이 따르니까 할 때는 힘든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짧은 휴식 시간이나마 아내를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그는 이 찜질방에 담아둔 겁니다. 원래 이곳 원주는 고재순 씨의 고향입니다.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결국 고향에 정착하게 된 셈인데요. 땅값이 싼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다리도 놓여지지 않았고 또 지금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제가 닦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록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들이 이제 제가 여기 땅을 사고 나서 이제 내 땅도 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는 쓸모없는 땅을 갈고 닦아 지금의 흙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겠죠.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기초공사와 구들 작업이 끝나고 이제 주춧돌과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이제 집에 올라가는구나. 드디어 이제 흙집에 올라가는구나. 이제 시집은 정답은 이야기다. 집을 지을 때 오늘날처럼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자연석 주춧돌을 기둥 밑에 이렇게 놓고 이제 기둥을 세웠죠. 집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 작업은 정확한 측량과 시공이 관건입니다. 초보자들에게 쉽지 않은 일, 다시 작업하기 일쑤죠. 네, 이거 철거하셔가지고 다시 이것도. 아, 요거 잘라내는 거. 예, 됐습니다. 세심한 정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망치. 그걸 들어, 아니, 망치 아니지. 그걸 들어, 됐어, 이제. 됐어, 망치. 나망치. 같이 처음부터 이래 잘 맞으면 당연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게 하나쯤 안 맞아주는 것도 좋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쟁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선 경쟁이 없습니다. 조화와 협력만 있으면 충분하죠. 이 작업 현장에는 이게 맛이라요. 그 저 드럼통 반 자른 거 그게 있어야지. 장선이 직접 손주더라고요. 돈 주고,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하는 고생이라서 참을만 합니다. 이 설랑이에요. 네, 소나무. 도대체 집이 뭐길래 그들은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이 보금자리도 되고, 뭐 병원도 되고, 거의 집이. 뭐 안식처로서의 부분이 더 크겠죠. 뭐 이제 뭐 어디 한쪽에 이렇게 머물고 싶고 그 머무는 장소가 좀 아늑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동경이랄까. 머리로 꿈꾸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고재순 씨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강단 철학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이 흙건축이라는 이 그 영역에서 아 내가 지금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을 하고 있구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선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예, 멋지게 사출을 하십시오. 옮겨서. 이거 먼 데서 오셨습니다. 통영에서 오셔가지고. 예, 예. 아유, 이제 구제육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또 사출을 하셔야지. 몸으로 부딪히며 보낸 일주일.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추억으로 끝날 수도, 또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화이팅!